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노른자만 콕콕 집어드리는 부동산은 노른자입니다. 오늘은 절대 실패 없는 매수 타이밍 시그널 3대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정확히 알고 가야죠. 모르니까 맨날 막 차 타고 버스 놓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노른자 출간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월 15일 스스로 사고 파는 상위 1% 토지 투자 비밀 과외가 출간됩니다. 부동산의 기초인 토지를 알면 부동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고 상가고 모든 부동산은 땅에서 시작되니 반드시 땅을 알아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1월 18일 목요일에 저자 직강 세미나도 있습니다. 경험과 실전 사례를 통해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으니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부 정보는 아래 제목 옆에 더보기를 클릭 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매수 타이밍을 놓쳐놓고 또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짝 기회에 또 뜬구름을 잡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그나마 반짝장에 집을 팔 수가 있는데도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런 또 환상에 또 집을 매물로서 내놨다가 걷어들이는 이들이 있다는데요. 집 팔 생각이 없나 봅니다. 아니면 여유가 있든지 말이죠. 자, 이게 오늘 보면은 올 1월 3일 날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통해서 이제 강남, 상구 및 용산 포함 4곳을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을 해제했죠. 12억 초과 중도금 대출도 허용됐고, 전매 제한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대거 완화하니 집값 오를 거라는 어떤 그 폭등론자들이 또 머리를 살살 들이밀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우상향론자지 폭등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가격이 오르긴 힘든 시기라는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경기가 회복되면 아파트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충분하죠. 집은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결국 주택의 수요는 이제 꾸준하기 때문에 결국 거래에 의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게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규제가 완화됐다고 그 집값이 오른다고 또 이런 이 우리 초보자 불인이들의 또 이 구매욕을 긁어서 말이죠. 집을 꼭지에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시점에 집을 사게 만든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규제 완화 소식에 저희 중개업소들도 그렇고 살짝 도는 시장이 돌 것 같은 기대감에 규제 완화 소식에 중개업소들도 좀 들썩이고 실수요자들의 문의와 방문도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동산들이 한 1년간 거래가 아예 전멸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화도 몇 통씩 오고 거래 기대는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방문 손님도 있고 한데, 얼마 전 방문한 손님이 전고점 대비 한 5억 정도 떨어진 매물을 보고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미사 쪽이거든요. 집을 보고 싶다 하셔서 이제 상담 드리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실장님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집주인분은 잠시 보류하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집주인분하고 다시 통화를 해가지고, 왜 그걸 보류를 하시냐? 응? 지금 인자 있을 때 팔아야 한다. 지금 일시적으로 규제 완화 소식 때문에 반짝하는 거지 금리를 내리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매수세 실종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줘도 돌아온 답변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래갖고 또 얼마나 또 고통의 길을 걸으려 말인지. 매수자분도 그냥 고민해보시겠다 그러시고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요.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버티는 게 좋습니다. 전고점 대비 5억이나 낮춰서 팔고 그간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 분위기상 팔기 싫은 마음 100% 공감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하지 않나.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점진적인 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국내 금리도 미국 금리 따라 점진적 상승이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상승은 안 하더라도 금리 상승이 멈춘다 하더라도 어떤 고용률하고 지금 물가가 지금 안정되는 시점까지는 이제 금리가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은 저는 명백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이런 고금리의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점,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이제 움직이겠냐는 거죠.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투자자들이 움직이겠냐는 거죠. 투자는 그러니까 지금은 반짝하는 거지. 규제 완화 가지고 집값 오를 건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물 걷어들이시는 게 아니라 낮춰서라도 파셔야 된다는 거지. 지금 투자는 지금 대세를 따라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대세를 움직이는 요소들이 변화할 때 포지션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내렸습니까? 전세 가격이 오릅니까? 그렇지 않은데 매도 포지션에서 다시
대기로 들어간다는 거는 참 그거는 답답한 어떤 액션이지 않냐. 어쨌든 반짝 움직이는 그 소수들을 보고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건 뭐 가시밭길을 스스로 더 걷고 뭐 자폭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정말 무모한 결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뭐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답이고 결국은 우상향이니까. 자, 대세를 움직이는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거래 절벽 개선은 미지수라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전에 비하면 문의도 늘고 방문자도 뭐 좀 늘고 했는데 별 다른 변화는 없는 실정입니다. 약벌이 안 먹히고 있다 이거죠. 금리가 높고 전세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유입되지 않는데 무슨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는지. 그렇다면은 자, 언제 다시 집값이 오르고 매수에 뛰어들어야 할지, 또 언제 집값이 떨어지고 과감히 매물로 던져야 할지 그 해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그 매수를 하는 집값 상승 시그널 3대장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변동 예고가 있을 시 무조건 이제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 금리 변동이라는 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뭐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매수 준비를 하고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은 이제 매도 준비를 하면 돼. 당장은 안 팔더라도. 미국 금리가 기준이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는 거 이번에 뼈에 새기셨지 않습니까? 절대 까먹지 맙시다. 금리가 떨어져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유튜버들로 인해 갖고 발목 잡히신 분들 지금도 이 보면서 조금 속쓰리시겠지만 여튼 다시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막 금리가 떨어진다면은 유튜브고 막 박사님이고 막 집값 막 영 상관없다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면서 바로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금리는 대세를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은 금리 변동을 예측하고 정해야 한다. 어떤 그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만큼 뭐 미국과 어떤 우리 정부에서 이슈화 시킬 때 뭐 요번에 뭐 자이언트 스텝 했다 막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막 몇 프로씩 그냥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 따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할 때 되면은 이제 우리 그 군중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 매수 심리가 안 그래도 지금 고가다 해서 안 했는데 또 완전 꺾여버린 거거든요. 이때 이제 과감히 결정을 해야지. 이제 내가 금리가 변동돼서 어떤 뭐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정도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올 때 그 정도의 강한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과감히 결정해야 됩니다. 매수냐 매도냐. 그 예로 뭐 경기 과열로 뭐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할 때 던지는 것이고, 뭐 경기 악화로 다시 금리를 급격히 인하시키고 규제를 다 풀 때 이때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를 움직이는 건 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움직이기 전에 물가에 어떤 변동이 있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겠느냐. 미국 물가지수가 오르면은 오를수록 미국 CPI 지수가 오르면 금리도 올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 아닙니까? 금리를 올린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물가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많으니까 미국 CPI 지수로 분기별로 확인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국가 세계 지표, 경제 지표가 나와 있는 뭐 트레이딩, 뭐 이코노믹인가 그 점컴 요 밑에 이제 나와 있죠. 뭐 요런 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 물가 지수가 2%대 유지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였는데 지금 2022년 하반기 4.5배 증가한 9%대까지 폭등해 버렸죠. 자, 이게 이전 소비자 물가 지수 평균치인 2, 3%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냥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 지금 7%대인데 2%대까지 떨어지려면 그게 몇 년이나 걸릴지 뭐 모르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는 없고 고금리가 유지될 테니 집값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가야 한다고 그냥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집을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져도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금리를 떨어뜨려도 시장에서는 금리를 확 올리면 집값이 확 떨어지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집값이 오르진 않는다는 거지. 반면 금리가 이제 급격히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직격탄을 맞게 되잖아요. 매수 심리가 꺾인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다시 투기 심리가 살아나는 게 즉각적이지 않다. 군중들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 군중들이 투기 심리가 발동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보합. 그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한 10년 동안 집값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투기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가 그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꼭지에 매수하신 분들 10년 넘게 버티게 했지 않습니까? 누가 10년이나 다주택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깔고 있는 뭐 한 채야 뭐 상관없는데 다주택자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결국 시장에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던지게 되고 뭐 손절하다 보니까 뭐 보합의 시간이 뭐 10년이나 걸리게 됐던 겁니다. 즉 금리를 내린다고 단순히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릴 땐 준비를 하라는 거지. 그다음 봐야 할 것이 이제 두 번째, 뭐 경매 물량하고 미분양 그 물량 소진율들을 체크해야 한다는 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미분양 물량이 이제 소진될 때, 그리고 경매 물량 수가 줄어들 때
시장에 진입을 해라. 그때는 2008년 2009년 집값이 바닥일 때 미분양 물량이 16만 호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그 심각성 때문에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을 마구잡이로 펼치면서 그때 미분양 물량이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게 됐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개투자 열풍이었잖아요. 개투자 열풍 해가지고 뭐 너나 나나 뭐 또리 엄마, 순이 엄마 다 그냥 미분양 아파트에다가 분양권 투자하면서 신축 아파트가 남아 돌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문정부가 그렇게 이제 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다가 문정부가 들어오면서 투기꾼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시 미분양 물량이 늘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이제 풀게 되었고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분양과 이제 경매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수요자보다도 투자 수요가 지금 없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투자 수요가 많을까요? 아니면 실수요가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투자 수요가 많죠. 실수요자는 한 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가족마다 한 개씩 우리가 한 명 1인당 한 개씩 갖고 갈 건 아니니까. 실수요는 한 채만 있으면 되지만 이제 투자 수요는 한두 채가 아닌 이제 수십 채에서 수백 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빠지면 거래량이 뭐 반토막이 그냥 뭐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는 게 이제 딱 되는 거예요. 이제 투자자가 못 들어가는.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우선 금리가 내려져야 투자자들도 뭐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장은 또 다시 투자자들이 투기 수요가 들어와야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져야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소진되고 미분양 물량들이 이제 소진되면서 또 금리가 내려가면 또 전세 가격도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는 내가 은행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대출을 전세금 보증금 대출 받아도 금리가 낮으니까 월세보다는 당연히 전세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전세값이 이제 또 그렇게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집값은 우상향하게 되는 거예요. 왜? 투기 수요들이 금융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전세금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개투자를. 그러면서 이제 많은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집값이 당시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제 3대장이 바로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잘 봐야 된다. 전세 가격이 상승할 때가 타이밍이다. 지금 전세 가격이 이제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뭐 한 3, 40% 막 그냥 훅훅 떨어지는 있는 곳들이 있는데 뭐 마레프, 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나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90% 이상 뭐 전세 가격이 폭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 반전세일 가능성도 있고 이거죠. 뭐 리센처와 뭐 헬리오시티도 뭐 한 50% 이상 전세금이 지금 하락해 버렸잖아요. 지금은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죠. 뭐 금리가 높으니까 전세 대출 받아도 이자가 부담스럽고 뭐 집값이 하락 중이니 요즘처럼 뭐 빌라왕 이런 거 말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뭐 역전세 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전세 수요가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세가 붙을 수 없죠. 투기 수요가. 투자 수요가 안 붙으면 집값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값은 투자 수요가 안 붙으면 절대 오를 수 없다. 그러려면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매전 갭 차이, 매매와 전세 가격 갭 차이가 줄어들면서 투기 수요가 붙고 집값은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언제 상승할까요? 뭐 말씀드렸지만 전세 수요가 증가할 때인데 전세 가격은 전세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월세보다 대출 금리가 낮아질 때 월세가 150만 원 낸다. 대출을 받아도 막 100만 원 낸다. 그러면 전세로 갈아타는 거예요. 현재의 월세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기 시작할 때가 매수의 어떤 타이밍이 되겠죠. 대략 매장 갭 차이가 한 60%를 돌파할 때 매매와 전세의 갭 차이가 한 60%를 돌파할 때 이제 갭투자를 사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갭투자들이 이제 몰려와서 물건을 매수하고 갭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갭투자 수요가 많아지니까 집을 서로 살려야 할 거니까 전세 끼고 그럼 집주인들은 또 더 높은 가격에 말할 것이고 그 호가가 높아지면은 또 금리가 이제 낮은 이상 또 사람들은 뭐 전세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가도 이제 비례하면서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세가 상승하면은 또 갭 차이가 더 줄어들고 집값이 올랐지만은 전세가도 같이 상승하니까는 계속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폭등시켜 주는 거예요. 어쨌든 금리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기 심리들이 발동을 하려면. 갭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투기 수요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마구 사재끼니 집값 폭등의 1등 공신은 뭐 금리와 전세 가격 상승이 맞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수 시그널 3대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리, 그죠? 금리 인하할 시점. 근데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라 그랬다. 금리가 내리면서 전세와 경매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 금리가 내려지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의 매점 갭 차이를 또 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알아놓고 체크만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를 좀 하시면서 시장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어떤 이런 뭐 지표나 수치보다도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파트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지인분들이 있으시면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이렇게 탐문해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매수 타이밍 잡기가 어렵지, 매도 타이밍은 그냥 뭐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하면 매건폰 잡고 떠들 때 그냥 사정없이 던져버리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매수 시그널, 지가 폭등 전 매수 시그널 체크해야 될 3대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